청소 방법 주마다 1에서 2회 세척하는 걸 권장한다는데 하하, 주에서 1, 2회를 어떻게 청소하지 이거? 잭찐 부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잭찐 부부의 남편 찐찐이입니다. 이제 저희 부부가 이사를 하고 나서 집이 많이 건조해서 그 아침에 일어나면 좀 뭐 코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가습기를 하나 샀어요. 그 르젠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 이 가열식 가습기라고 해서 좀 굳이 따지면 약간 밥통 같은 방식으로 이제 가습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이나 이런 데서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나중에 혹시나 2세가 생길 것까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은 가습기 중에서 좀 그래도 꽤 가격이 있는 편이에요. 한 20만원대에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자세한 가격은 나중에 짹짹이한테 받아서 영상 안에 첨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볼게요. 르젠의 LPL IH600S라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한번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짜잔! 네, 바로 전기밥통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냄새야? 냄새가 그렇게 좋지 않네요. 전기밥통이 아니라 가습기를 구입한 게 맞습니다. 보면은 정말 밥통 같아요. 일단 한번 열어볼까요? 사용 후 바로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뜨거운 수증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멘트도 거의 밥통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누르면 안 열리고,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이렇게 밥통같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 들어있고요. 사용 설명서. 뭐 이거 모르게 특별한 건 없네요. 청소 방법 주마다 1에서 2회 세척하는 걸 권장한다는데 하하, 주에서 1, 2회를 어떻게 청소하지 이거? 네, 보면은 진짜 전기밥통이랑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진짜 밥을 해도 될 것 같이 생긴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도 보면은 전기밥통이랑 정말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넣어서 갈아주고 닫아서 쓰면 되는데, 이것도 전기밥통처럼 이렇게 뜯어서 청소를 할 수 있고요. 뭐 일단 간단하게 뭐 한번 살펴봤는데, 가볍게 세척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습기 특성상 좀 오래 사용해봐야 어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물을 맥스보다 조금 모자라게 채웠고요. 나머지 것도 다 좀 행주로 한번 닦은 다음에 말려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 뚜껑 닫고 이걸 눌러가지고 닫아주고, 그 다음에 전원을 누르고, 그 다음에 LMH 수면 모드가 있어요. 수면 모드로 하면은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 지금 소리가 들리나요? 이제 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LCD 패널에 자는 동안에 불이 들어올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 습도네요. 57%에서 58%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거를 일단은 한 60으로 맞출까요? 이거 누르면은 5 단위로 습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60으로 맞춰놓고, 네, LCD 패널을 끈 상태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잠자면서 듣기엔 조금 거스를 만한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지금 아침까지 가습기가 가동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잠자는 모드로 해놨는데 소음이 한 이 정도 들립니다. 습도를 60도에 맞춰놨는데 지금 59도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한 소음이 어느 정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네, 일단은 끄고
이 물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2시간 기준이면 조금 물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뜨거. 보시면 물이 거의 다 줄어들었어요. 네, 이제 르젠 가열식 가습기 청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을 열어서 내용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석회질이 좀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한 2번, 한 이틀 정도만 돌리면은 이 정도 석회질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은 뭐 가득 채워서 여기 맥스랑 이제 뭐 민 표시가 돼 있는데, 맥스로 채운 상태에서 뭐 하룻밤 하고 이제 다음날 오전쯤이면 물은 전부 다 없어지더라고요. 어차피 다 가열해서 날아가는 수증기로 인해서 그 가습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석회질 쌓이는 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세척을 해볼 거고요. 이것도 이제 분리해서 다 한번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먼저 이 뚜껑이고요. 밥통 뚜껑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밥통이랑은 다르게 그 뒷부분으로 이제 물 고이는 부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물이 고입니다. 이렇게 좀 물이 고여가지고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뭐 휴지나 뭐 아니면 물티슈 같은 걸로 좀 닦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각도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천장에 맺혀있던 물들이 뚜껑을 열었을 때 이 밑에 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할 때만 하면 되는데, 청소 뭐 주에 1, 2회 정도 권장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제 한 2번 청소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분리를 다 마쳤고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고무, 그다음에 이건 뚜껑 쪽, 네, 그리고 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한번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뜨거운 물이 좋을 것 같으니까 뜨거운 물 좀 부어가지고 고무도 제거를 하고, 뚜껑 쪽에도 이쪽은 좀 얼룩이 살짝 있긴 하네요. 다른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따로 청소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이 석회질만 좀 제대로 제거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한 반 정도 받았고요. 이거 뭐 한 숟가락 뭐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이 정도면은 성인 한 숟가락 정도는 되겠네요. 자, 이제 30분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잠깐 롤 한 판 하고 와서 마저 세척을 하도록 하죠. 네, 이제 30분 후가 경과했고요. 이게 확실히 구연산에 담아놔서 그런지 좀 안에 그 가라앉아 있었던 석회질이라고 하나요? 그게 많이 좀 없어졌어요. 이제 좀 이거 주방 세제로 해가지고 한 번씩 좀 닦아주겠습니다. 네, 이게 좀 이쪽에 안쪽에 좀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부분들은 좀 많이 제거된 모습입니다. 네, 좀 세척을 마치긴 했는데, 보면은 좀 이쪽에는 좀 남아 있어요. 근데 뭐 이것까지 완전히 좀 다 지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차피 또 쓰다 보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구연산 사용해서 좀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만, 네, 확인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조립하는 거는 분해하는 거에 역순으로 하면 되고요. 이쪽은 이거 방향은 좀 주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물이 위쪽으로 안 올라가게끔 여기 좀 고이게끔 돼 있는 게 다 밑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밑에 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게끔, 네, 설치를 해줄 거고요. 끝에가 제대로 다 뽑히면은, 네, 끝에가 제대로 뽑히면 이렇게 뽑히고요. 그 다음에 꽂아주고,
그리고 이것도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 구멍이 있기 때문에 구멍 때문에 위치 찾는 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넓은 부분이 아까 밑으로 가게끔 해야 그 나중에 그 물이 고인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꽂아서 이 넓은 부분이 밑으로 가게, 이 부분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꾹 눌러주고요. 물도 다시 떠왔어요. 물 떠와가지고 넣고, 주변에 물기가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휴지로 한번 닦아서 휴지로 한번 닦아줬고요. 이게 은근히 귀찮습니다. 짹짹이가 가습기 필요하다고 샀는데 결국 관리는 거의 가습기 필요하다고 샀는데, 사실 물 채우고 이렇게 자주 쓰고 하는 건 제가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보통 그 물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기계가 종료가 되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좀 탄 자국이 있어요. 아마 물이 거의 다 없어졌는데도 계속 작동을 해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밤새 가동을 하고 지금 그 씻는 동안 한 1시간 동안 멈췄었는데, 열어보면 네, 지금 이제 따뜻한 좀 기운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이제 그 천장에 맺혀 있는 것들은 저 이제 고무 이 패킹 안에 좀 갇히게끔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걸 바로 확 열어버리면은 그 물들이 다 이 가습기 위로 떨어지거든요. 저 하얀 플라스틱 부분에.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 고무 패킹 부분이 이 밑에 있는 이 통이랑 좀 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은 물 떨어지는 소리 들리시죠?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안에 맺혀 있는 물들을 좀 빼주고, 그 다음에 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들이 좀 빠져나오는 게 보여요. 밥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으로 좀 물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네, 이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잠자는 중에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뭐 이런 소비 전력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그 소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민감할 수가 있는데요. 좀 그 차이를 조금씩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초기 사용에 한 20분 정도 동안에는 한 1200와트 정도를 사용한다고 해요. 2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이 어느 정도 가열되고 난 이후에는 그 와트수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1단, 2단, 3단 따라서 와트수가 좀 달라지고요. 일단 한번 작동을 해가지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온 상태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거의 잘 때 키기 때문에 이제 L이 아마 1단인 것 같고, L, M, H 이렇게 3단계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취침 모드로 놔요. 밤에 항상 잠자기 전에만 키기 때문에, 이제 뭐 아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낮에도 가동을 하셔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사용을 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낮에는 크게 사용할 일이 없고요. 이제 20분 후에 다시 한번 각 단계별 소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 초기 작동 시 소음은 한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작동을 하고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20분 전까지는 여기서도 이제 뜨거운 수증기가 안 느껴졌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20분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그 뜨거운 열감이 느껴집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게 뜨겁거나 하진 않아요. 여기도 살짝, 여기는 그냥 미지근한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게 그냥 여기는 이제 오히려 좀 차가운 편이고요, 지금. 외부 공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고, 여기서만 이제 좀 뜨거운 김이 나오는데, 네, 이쪽에 좀 약간 화상 위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소리는 한 이 정도 나게 되고요. 이제 한번 그 단계를 변경해 볼게요. 이게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단계를 한번 높여볼게요. 자, 이제 2단계입니다. 네, 이제 2단계가 되면은 여기서 확실히 뜨겁습니다, 지금. 확실히 또 더 뜨겁고 소리도 좀 더 커졌죠. 그 다음에 3단계입니다. 네, 이제는 슬슬 이쪽에다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은 정도로 좀 뜨거운 김이 나오고요. 다음은 이제 취침 모드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기계가 가동되는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요.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증기 쪽에서는 이제 그 각 단계별로 좀 소리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게 약간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기계 소리 자체도 그 취침 시간에 조금 좀 지장이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상품 리뷰에도 봐보면 잠자는 동안 좀 소음이 심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소음이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르젠 LPL IH600S는 초기 20분간 물을 끓이기 위해 1200W의 전기를 사용하고 그 이후 선택한 단계에 따라 1단 210W, 2단 310W, 3단 400W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저희 부부의 사용 패턴대로면 취침 시간 수면 모드 작동 시 20분간 1200W, 그 후 약 12시간 동안 210W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한 달 전기 사용량은 약 87kWh, 전기 요금은 약 8,940원이 예상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기 전후를 비교하면 자다 일어나서 목이 아프거나 코가 건조하거나 하는 증상이 없어지는 등 가습기의 성능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로 가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동안 방 안이 전체적으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단 구입 시점이 겨울철이라 이 부분은 장점으로 작용했는데 여름철에는 반대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유형의 가습기들은 물이 상온에서 보관되는 특성 때문에 물통이나 부품 등에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가열식 가습기는 상대적으로 석회질 등 이물질이 남긴 하지만 곰팡이가 생기기는 힘든 구조로 좀 더 안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 잭진 부부는 좀 둔감한 편인지 야간에 수면 모드로 작동을 하면 소리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잠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습기가 켜져 있을 때는 모르다가 꺼지고 나면 와, 가습기가 꽤 시끄럽구나 하고 느낄 정도더라고요. 물론 소리가 백색 소음 정도로 둔감한 분들한테는 거슬리지 않겠지만 일부 민감한 분들에게는 꽤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가습기를 작동하고 방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는 못 느끼는 부분인데 외부에서 가습기가 작동되는 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치 사우나에 온 듯한 습한 냄새가 느껴집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더군요. 여기까지 약 2달간 가열식 가습기 르젠 LPL IH600S의 리뷰 및 실사용 시 장단점 관련 영상이었습니다. 확실히 구입 전에 비해 자다 일어나서 코와 목이 덜 아프고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가습기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